네, 제 이름은 박상수고요. 지금 다 들리시죠? 네, 일단은 제 논문 발표하고 따로 질문 같은 거 따로 받을게요. 그때 뭐 음성으로 쓰시거나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이름은 박상수고 지금 한양대에서 딥러닝 가속하는 연구 주로 하고 있고요. 뭐 모델 자체의 연구보다는 이제 만들어진 모델 하나 있으면 걔를 이제 어떻게 빠르게 엑셀레이션 해볼까,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지금은 뭐 LG전자 들어가는 딥러닝 프레임워크 만들고, 삼성전자 PIM 설계하고 있고, 뭐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오늘 소개드린 논문은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이 논문은 PBQB라고 하는 약간 NP-하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제 프리미티브를 찾는데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쪽에 대한 연구는 제가 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딥러닝 가속에 가장 원초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일단 이 논문을 선정했고요. 이거는 이제 ACM의 코드 저너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학회에서 논문이 이제 18년도에 발표가 됐었고,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따로 채팅은 꺼줄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나 뭐 그냥 듣다가 이해 안 가시면 그냥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뭐 다음과 같은데, 뭐 여기 논문처럼 프리미티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프리미티브하고 관련된 이제 뭐 엑셀레이션이나 뭐 엑셀레이션의 이제 도구가 되는 하드웨어, 그리고 신경망, 뭐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정보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프리미티브를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한지랑, 그거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키 컨트리뷰션하고 뭐 퍼포먼스나 컨클루전 디스커션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패스트 엑셀레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엑셀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추론에 대해서 엑셀레이션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학습 자체를 엑셀레이션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추론에 대해서 엑셀레이션을 한다면 뭐 이미지 분류나 스피치 리코그니션 같은 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제 엑셀레이션을 한다면은 이미지넷이나 뭐 TI, MIT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뭐 학습을 하는 거 저희가 엑셀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엑셀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 의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분류를 빨리 하거나, 또는 이제 데이터를 배울 때 빨리 배운다, 이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엑셀레이션을 하면은 엑셀레이션에 타겟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타겟이란 게 이렇게 보통 컨볼루션 신경만 보면은 뭐 컨볼루션 논리니어 펑션, 뭐 배치노 풀링, 뭐 프리커넥트 여러 가지 펑션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보통 논문들은 이제 컨볼루션이나 프리커넥티드 이런 레이어를 주로 이제 가속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소개할 게, 엑셀레이션을 할 때 사용하는 하드웨어가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냥 저희가 쓰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서부터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X86도 쓸 수 있고, 뭐 ARM도 쓸 수 있고, 디스크5도 쓸 수 있고, 또는 이제 GPU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저희가 쓰는 휴대폰 같은 경우는 DSP라는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헥사곤 DSP라고 하는 제품을 넣어서 실제 NPU처럼 써서 엑셀레이션 하고 있고요. 또 세바라는 회사는 아예 이런 걸로 아예 엑셀레이터를 만들고 있고, 또는 이제 소위 ASIC이나 FPGA라고 하는 엑셀레이터를 쓸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 알베오라는 자일링스 계열 FPGA 갖다가 스피치 리코그니션 하는 걸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요즘 연구되는 추세고요. 그래서 컨볼루션은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맹연산이고, 이런 컨볼루션 필터가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컨볼루션 필터가 쭉쭉쭉 훑으면서 계산이 되는 게 이제 뭐 아웃풋 피처 맵이고, 그때 뭐 인풋 피처 맵과 컨볼루션 커널이 쓰인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저희가 보통 이런 연산에 쓰일 때 이제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요로 하는 맥 연산이 얼마나 필요가 된다, 그렇게 쓰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현하고, 그때는 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컨볼루션 방법이 있는데,
얘를 구현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포문이 여러 개 이제 실제 직관적으로 구현하면은 포문이 이렇게 여러 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 얘기 드릴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컨볼루션을 얘기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어떤 게 있나 그런 걸 얘기 드리려고 해요. 실제 뭐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뎁스 세퍼러블도 있고 되게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이 논문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몇 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보통 제너럴하게 쓰인 가로 세로 이제 뎁스에 대해서 크기가 1 이상 되는 보통 이제 H/W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원바이언 컨볼루션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 성분에 대해서는 각각 1씩만 있고, 뎁스에 대한 성분만 있는 걸 이제 보통 원바이언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이제 이것 말고도 쓰이는 게 되게 많은데요.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할 때 사용했던 신경망들은 이 두 가지가 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 두 가지만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 모양 형태도 다양하고 이런 컨볼루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컨볼루션을 구현할 때 프리미티브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해요. 그래서 프리미티브라는 말을 이제 사전적인 용어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말이 길게 있지만 결론적으로 원시적이라는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저희 논문에서 쓰이는 이 프리미티브라는 의미는 이제 뭐 딥러닝의 다양한 뭐 모델도 있고 뭐 CNN, RNN, 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한 레이어에서 하나의 레이어를 구현하기 위한 이제 구현에 대한 방법 보통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NN에서 컨볼루션 레이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루나 LSTM 같은 거에서 이제 리커런트 레이어가 있을 때 거기가 이제 프리미티브의 구현이 대상이 되는 이제 레이어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레이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뭐 다음과 같이 있어요. 이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MCMK라고 하는 방법에서 이제 다이렉트라는 방법이 있고, 재미라고 하는 이제 행렬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인데, 방법에서도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가장 컨볼루션 레이어를 직관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래서 뭐 인풋 피처 맵의 가로 세로 뎁스, 그리고 컨볼루션 커널의 이제 종류, 뭐 아웃풋 피처 맵의 가로 세로 뎁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포문을 여기서는 이제 6개로 구현을 했는데, 6개는 배치가 하나일 때 기준이고요. 그리고 배치라는 새로운 이제 옵션이 들어가면 포문이 7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장 사람이 이해하기 직관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이제 MCMK 또는 다이렉트 컨볼루션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이 방법은 가장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에 좋다고 말은 하지만,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에 대해서 가장 비효율적인 프리미티브라고 보통 그렇게 정의를 해서, 보통 이제 이제 구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지만, 실제 엑셀레이션 할 때는 뭐 일부 FPGA 같은 데서 이제 HLS 쓸 때는 쓰지만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행렬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행렬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피처맵이나 컨볼루션 커널 같은 게 있는데, 얘를 이제 행렬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행렬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하고요. 그래서 변환된 그 텐서들을 이용해서 행렬로 연산을 하고 이제 뭐 아웃풋 피처맵을 얻게 되는데, 얘도 이제 학습 같은 거 할 때 다시 역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게 이제 잼 기반의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방법은 이제 MCMK라고 설명드렸던 앞에 방법 대비 데이터 퀄리티에 좋다고 해서 실제 GPU, CPU, 뭐 NPU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제 동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첫 번째는 이제 잼 기반의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미지 투 컬럼, 이미지 투 로우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때 이미지 투 컬럼이나 로우라는 거는, 먼저 컬럼이랑 로우라는 거는 매트릭스에서 이게 로우로 액세스하냐 컬럼으로 액세스하냐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때 로우랑 컬럼의 액세스라는 건 이제 행렬이 만약에 A 행렬이냐 B 행렬이냐에 따라서 이제 A 행렬은 가로로 액세스하고 B 행렬은 이제 세로로 액세스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 이제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컨볼루션 커널이 이제 쭉쭉쭉 피처맵을 훑으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컨볼루션 커널이 매칭되는 부분을 패치라고 부르고, 그런 패치를 고려해서 이제 그냥 텐서가 있었으면은 텐서를 이제 커널의 가로 세로랑 뎁스랑 그리고 이제 패치의 개수라는 걸 고려해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고요. 그래서 그 지금 K라는 값으로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커널의 가로 세로 깊이에 대한 성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제 커널이 이제 이동하면서 생기는 패치의 개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로 변환을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로컬리티에 좋다고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미지 투 컬럼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패치를 만들면 패치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된 걸 이미지 투 컬럼이라고 하는데, 이 컬럼 이미지 투 컬럼보다는 이제 요거를 약간 요거를 이제 옆으로 돌려서 가로 방향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이제 이미지 투 로우라는 방법이 요즘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거랑 또 이제 유사한 걸로 커널 투 컬럼, 커널 투 로우라는 방법이 있고, 이때 컬럼이랑 로우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컨볼루션 커널을 원바이원 컨볼루션 크기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커널의 가로 세로 크기가 5 곱하기 5고 뎁스가 3이고 이런 성분이 있으면은 얘를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가로 세로는 그대로 11이고 뎁스는 3, 그리고 똑같은 크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패치의 크기가 25가 되는 형태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커널2 시리즈, 커널2 컬럼이나 로우 같은 경우는 변환하는 형태 자체가 원바이원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에 되게 좋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막 설명드린 것처럼 그 컬럼에 대해서 액세스하는 방법보다는 로우에 대해서 액세스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스트라센, 위노그라드라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대 같은데, 선형대수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사람이 똑같이 곱셈을 하더라도 곱셈이 덧셈보다 훨씬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회로를 구성하거나 또는 이제 실제 만들어진 프로세서의 계산을 하더라도 뭐 레이턴시도 그렇고 전력 소모 같은 관점에서도 굉장히 멀티플라이 연산이 이제 애더 연산보다 되게 오버헤드가 커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서는 곱셈을 이제 덧셈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곱셈이 총 6번 필요하고 덧셈이 4번 필요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행렬이 있는데, 얘를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바꾸면은 곱셈은 총 4번 필요하게 되고, 덧셈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필요하고, 시프트 연산이 이제 2번만 필요하게 돼요. 2로 원래 나눠야 되지만 2는 이제 시프트 연산을 해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곱셈의 횟수가 줄었는데 그 대신에 다른 부가적인 연산이 많이 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행렬의 크기가 커진다면은 그만큼 행렬의 곱셈의 횟수도 n의 3승만큼 되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이제 큰 매트릭스에 대해서 많이 효용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티브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왜 프리미티브를 골라야 되냐, 이거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결과는 이제 서울대 이재진 교수님 논문에서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알렉스넷을 이제 실제 다양한 프리미티브로 돌렸는데, 이 세로축은 일단 실행 시간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실행 시간에 대한 걸 보시면은 이제 어떤 레이어는 몇 가지 프리미티브를 또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컴퓨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이 가장 빨라요. 근데 또 반대로 컨볼루션 레이어 4 같은 경우는 위노그라드가 빠른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GPU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고, GPU가 아니라 CPU라면 좀 더 다른 특성도 나올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레이어나 뭐 다른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의 타입이나 또는 액세스 패턴 같은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만든 CUDN이라는 딥러닝 엑셀레이션 라이브러리에서는 매번 이런 레이어를 돌릴 때마다 휴리스틱하게 프리미티브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실제 뭐 몇 가지 신경망의 레이어를 CUDN을 사용해서 엑셀레이션을 하면은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패턴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휴리스틱하게 고르는 게 실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티브가 좋은지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음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되게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프리미티브 종류라는 게 이 논문에서는 일단 제 기억에 70개 정도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70개지만 실제 프리미티브라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프리미티브를 제가 어떨 때 골랐는데 또 다음에 고르는 프리미티브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푸기 위해서 이제 PBQB라는 방법을 도입하는데요. 제가 설명에서는 따로 PBQB라는 거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걸 썼는데, 먼저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마다 적합한 프리미티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티브가 이제 여기서는 코스트가 가장 작은 값을 고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코스트라는 거는 이 논문에서는 레이턴시를 이제 코스트로 상정하고 계산을 했는데, 뭐 레이턴시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전력 소모도 코스트에 대한 매트릭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프리미티브가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있을 때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프리미티브 2에 대한 코스트가 가장 작기 때문에 2를 고르고, 또 컨브 V2에서는 3을 고르고, 그리고 컨브 V3에서는 가운데 있는 프리미티브 2가 가장 작기 때문에 코스트를 고르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코스트를 이제 다 서메이션을 하면은 37이라는 코스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프리미티브가 서로 같다면은 메모리 액세스하는 패턴이 비슷해서 이제 프리미티브가 다음 레이어를 계산할 때 따로 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오버헤드 같은 게 적을 수 있는데, 만약에 프리미티브가 이렇게 첫 번째는 2번, 두 번째는 3번 같이 프리미티브가 바뀌면은 실제 계산을 할 때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오버헤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고리즘, 기존의 요런 방법으로는 실제 엑셀레이션을 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PBQB라는 방법도 쓰고, PBQB라는 방법을 써서 이제 하는데, 먼저 기존에 여기서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그 레이어에서 발생하는 프리미티브에서 발생하는 코스트만 고려했다면은, 얘는 어떤 레이어에서 제가 첫 번째 레이어에서 프리미티브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걸 계산을 했는데, 프리미티브 자체에서 발생하는 코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레이어에서 또 다른 프리미티브를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코스트 같은 것도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첫 번째에서 컨볼루션 레이어 1에서 A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또 컨보 2에서 이제 똑같이 A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중간에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똑같이 AA니까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가 변환되는 오버헤드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인 경우 오버헤드가 없지만, 이제 B에서 A로 가거나 뭐 C에서 A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될 때 코스트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얘에서는 그냥 프리미티브 각각의 코스트만 계산했다면은, 얘는 이렇게 변환이 될 때 발생하는 코스트도 고려해서 실제 계산을 해서 가장 빠른 엑셀레이션을 방법을 이제 찾았고요. 그래서 이런 여기 사용되는 값 같은 경우 이제 미리 계산된 코스트라고 하고, 이 논문에서는 프로파일링이랑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값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값을 얘네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했던 걸로는 뭐 논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CH CHW 델타 KM인데, 얘가 뭐 각각의 컨볼루션 할 때 이제 피처맵의 뭐 넘버나 뭐 인풋 피처맵의 가로 세로 크기, 뭐 스트라이드, 뭐 레딕스 오브 컨볼루션 필터, 그리고 뭐 아웃풋 피처맵 채널의 개수, 뭐 그런 거를 고려했다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요런 이런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써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프리미티브에서 발생하는 코스트하고 프리미티브에서 프리미티브로 전환할 때 생기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오버헤드 같은 걸 고려하는 게 이 논문의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면은 일단 여기서는 디바이스를 2개로 산정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하스웰하고 테그라 X1 A53, 코어텍스 A53 들어간 거, 이렇게 2가지를 산정하고 일단 실험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논문에서 얘기할 때는 인텔 디바이스건 암 디바이스건
가장 옵티멀한 프리미티브를 고르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이 저는 논문을 구현해서 이제 암 코어텍스 A9에 구현을 했는데 실제 그거랑 이제 라이젠 2가지 구현을 했는데 실제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처럼 이제 이미지 투 로우, 이미지 투 로우 골랐을 때 똑같이 골라지고 뭐 끝 같은 경우 위노그라드 이런 식으로 골라지는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두 번째 레이어는 위노그라드 이제 3x3 5x5 VF8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 5 VF4라고 해서 이때 의미하는 거는 얘는 3x3 매트릭스랑 5x5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계산했다는 거고 얘는 1차원 형태로 벡터가 3인 거랑 벡터가 5인 거 뭐 얘는 이제 암 디바이스 같은 경우 니온이 있는데 니온이 32비트 데이터를 한 번에 4개밖에 계산 못해요. 레인이 4개라서. 그래서 그때 사용한 레인이 4개 얘는 이제 AVX256이니까 8개라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인텔에서는 2차원 형태로 계산을 하는데 암 디바이스에서는 1차원 형태로 계산을 하니까 이러한 그 계산에 대해서 크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제 캐시 문제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메모리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인텔의 AVX256이나 이 뭐 512도 있고 뭐 암의 니온도 있는데 두 개가 데이터를 패킹하는 기능이 조금 달라요.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로 골라서 패킹을 하는 게 되는데 이제 암의 니온 같은 경우는 패킹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러 개 중구난 방으로 뻗쳐 있으면은 걔를 패킹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짜는 게 까다로운 형태예요. 그래서 그게 매트릭스 연산할 때 그런 게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논문에서는 메모리 문제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 구현에 대한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PBQB 솔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 논문에서는 PBQB라는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얘네가 이렇게 고르는 셀렉션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얘를 이용해서 먼저 이제 신경망을 돌리기 전에 각각의 레이어에 대해서 옵티멀한 방법을 먼저 찾아요. 그 옵티멀한 방법을 찾은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카페 1.0 버전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신경망을 돌리기 전에 각각의 레이어마다 옵티멀한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옵티멀한 방법으로 각각 레이어를 이제 인퍼런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제 인텔 디바이스에서는 하스웰에서는 오픈블라스랑 MKL DNA라는 두 개를 썼고 실험에서는 싱글 스레드랑 이제 멀티 스레드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익스큐션 타임이 이제 위에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스피드업 레이트거든요. 썸2D라는 이제 3차원 형태로 된 텐서를 2차원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는 방법을 썸2D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광고 대비 스피드 레이트가 증가한 걸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이제 MKL DNA라는 방법이 약간 이제 알렉스넷이랑 이제 구글넷이라는 애에서 보면은 살짝 좋아요. 이제 여기 빨간 게 MKL이고 요 파란 게 PBQB라는 방법인데 보시면 알렉스넷이랑 구글넷에 대해서는 살짝 좋은 특성이 있는데 이제 뭐 VGG 같은 경우는 PBQB가 항상 좋은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멀티스레드 같은 경우는 PBQB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 게 항상 다 옵티멀하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이 조금 아쉬운 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어떤 게 좋은지를 뭐 이제 논문에서는 정확히 말은 하진 않는데 이제 VGG라는 모델이 커플루션 커널이 이제 항상 3x3 형태로 된 이제 구성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방법에서는 위노그라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게 좋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VGG가 그래도 PBQB 다음이 이제 뭐 싱글 스레드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싱글 스레드는 이제 PBQB 다음에 위노그라드, 얘도 똑같이 PBQB 다음에 위노그라드, 여기서도 이제 위노그라드인데 멀티 스레드에 대해서는 좀 다른 특성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멀티 스레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투 뭐 컬럼이나 로우가 빠른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암 디바이스에서 실험을 했고 53이 아니라 57이었네요. 57에선 똑같이 실험을 했고 여기서는 오픈블라스랑 인텔 MKL DNA 플러스를 쓸 수 없어서 암 컴퓨터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이게 썼을 때 실제 결과로 봤을 때 항상 그 빨간색이 이제 PBQB라는 방법인데요. PBQB라는 방법이 어쨌든 가장 좋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좀 아쉬운 게 이런 엑셀레이션 방법이 왜 좋은지 분석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걸 분석한다면은 결국 이게 캐시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 신드레인이 있으면 신드레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직접 하기도 어렵고 또 컴퓨터 아키텍처 시뮬레이션을 쓰더라도 쪼금 그게 보기가 쪼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PBQB를 써서 이렇게 엑셀레이션 했을 때 가장 좋다라는 거가 나오고 뭐 싱글 스레드 했을 때는 뭐 암쉘이라고 해서 저게 암에서 만든 컴퓨터 라이브러리인데 얘가 쪼금 좋은 특성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웬만하면 PBQB가 더 좋았던 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옵티멀한 프리미티브를 찾는 방법이 제가 다른 뭐 제가 지금 텐서플로만 써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파이토치나 뭐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도 아마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제 CUDNN이나 텐서플로우의 XLA라고 하는 일종의 연산 루틴 같은 게 있는데 걔 안에서도 이런 게 이미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뭐 익스트림하게 옵티멀한 프리미티브를 찾는데 좋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암 디바이스나 이제 인텔 하셀 같이 몇 가지 특정 디바이스를 이제 타겟팅을 해 놓고 그 타겟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가장 코스트가 적은 프리미티브를 찾는 것처럼 몇 가지 디바이스를 정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계산된 코스트 값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얘가 저희가 뭐 X86 같은 경우는 인텔이나 AMD에서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경 같은 게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제 기억에 페북 리서치에서 발표했던 그 임베디드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실제 딥러닝이 돌아가는 디바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그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뭐 어떤 애는 GPU도 쓸 수 있고 어떤 애는 NPU도 쓸 수 있는데 어떤 애는 못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거를 실제 반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실제 제품에 넣어서 엑셀레이션 하는 입장에서는 디바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저는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건 예전에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던 분들이 얘기하셔서 한번 그때 넣었던 건데 예를 들어 어 터커 디컴포지션이나 매트릭스 뭐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서 행렬이나 뭐 텐서 같은 거를 좀 더 작은 단위로 이제 분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써서 이제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를 한 100분의 1로 줄였는데 실제 실행 시간이 100분의 1은커녕 100배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해 주실 때 이제 CUDNN을 써서 엑셀레이션을 하셨는데 CUDNN 같은 경우 자동으로 휴리스틱하게 찾는데 이게 말 그대로 휴리스틱하니까 생각보다 좀 똑똑하게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확인하라고 얘기를 드렸고 나중에 확인하시니까 그게 쪼금 이상했다고 말씀을 어쨌든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논문하고 연관된 거로 봤을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휴리스틱하게 찾아주는 솔루션이 있는데 얘가 항상 옵티멀하진 않아서 만약에 성능이 안 나오면은 저희가 확인해 보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잠시만요.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